이번 코너는 송송이의 버들서점입니다. 버들서점은 송송이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요. 한 달에 한두 권씩 기후정의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열광 좋습니다. 송이님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알렉시스 폴린 검스라는 미국 작가인데 떠오르는 숨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알렉시스 폴린 검스는 미국의 시인이자 독립연구가 그리고 흑인 퀴어 페미니스트 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이 대전 키퍼 소식을 전하고 키워 정의가 기후 정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딱 저희 주제와 맞는 책을 또 선정해 오셨네요. 네. 알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이 책은 그 해양 포유류의 흑인 페미니즘 수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흑인이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퀴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갖고 있는데 그런 정체성을 해양 포유류에 빗대서 좀 사고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폭력과 그 규정되어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양 포유류들이 살아냈는지 그 방법, 그러니까 숨을 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숨을 쉬는 해양 포유류와 땅 위에서 숨을 쉬는 그런 이런 복잡 다단한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포유류가 같은 포유류로서 종간 이제 교차성을 갖는 순간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보다 보면 문장들이 이게 주체가 말하는 주체가 누군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게 당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섞어 들어가는 글쓰기를 좀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흑인, 여성, 키오라는 이 주체가 해양 포유류, 우리 뭐 고래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빗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독특한,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떠오르는 숨에는 다양한 해양 포유류가 나와요. 말씀하신 고래, 그리고 엄청 다양한 고래들이 나오고 그리고 돌고래, 바다표범, 물개, 바다코끼리, 매너티, 주공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요.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해양 포유류들 이야기가 거의 다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각자 처한 되게 많은 종들이다 보니까 처한 위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과 그 경험했던 역사 속의 폭력, 착취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 오락거리로 많이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소비되기 위해서 포획되고 갇힌 삶을 사는 포유류 그리고 지방과 가죽, 털을 얻기 위해서 사냥당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인간과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친구들은 그 경쟁자이기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삶들 그리고 혹은 그냥 재미로 사냥당하기도 하는 포유류 그리고 자신들이 관찰한 일부를 이제 확대 해석한 인간의 과학이라는 어떤 이름의 정의로 판단되는 그런 폭력을 겪는 이제 포유류들 그리고 개발하고 그로 인한 이윤에 이제 자본주의에 의해서 방해가 그 이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쫓겨나는 그런 포유류 등의 이제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흑인 여성이자 퀴어인 자신 아니면 그런 인간들이 겪고 있는 삶과 다르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 종별로 겪은 폭력과 착취의 역사를 이렇게 쓰면서 그럼에도 살아남은 고래들 1000마리가 살아남았든 40마리가 살아남았든 10,000마리가 살아남았든 어쨌든 살아남은 그 방식과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좀 끌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어쨌든 다시 떠올라서 숨을 쉬는 1분, 7분 뭐 이런 그 짧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도 배워서 숨쉬기를 좀 반복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이게 떠오르는 숨이라는 제목이 한편으로는 좀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떠올라서 다시 숨을 쉬는 연습을 하자는 그 얘기를 보니까 한편으로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희망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고통스러웠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이게 좀 희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흑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무역 이야기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는데 노예무역이 한창인 그 시기에 해양 포유류들의 삶도 되게 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삶을 자기 이제 선조들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돌고래의 지정성별 여성의 집단 돌봄 같은 건 퀴어성하고 연결을 좀 시키고 고래의 입양 양육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제 인간 가족의 확장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의 중심의 뭐 정상 가족이 아닌 그런 확장성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라고 여기에서 해양 포유류를 말하는데 그들이 이제 육지에 사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 따르면은 우리는 세상의 불합리함과 차별, 그리고 폭력의 착취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 익사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제목 이게 우리는 떠오르는 숨이잖아요. 번역된 제목은 근데 원제가 on the road예요. 그래서 익사하지 않음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책 자체가 익사하지 않기 위한 안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보시면 목차가 1 뭐 하기, 2 뭐 하기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안내해주고 있고 그 여기에서 나온 문구 중에 익사하지 않는 자들의 호흡은 익사한 친족, 동료, 포로들과 분리되지 않으며 사냥당한 고래들의 날카로운 숨과도 그 친족들과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익사하지 않은 자들이 각자 숨을 잘 쉬었기에 생존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숨쉬기란 인종, 젠더, 장애에 따른 차별로 점철된 자본주의가 목을 조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 익사하지 않고 살아내는 익사하지 않기의 맥락에 있고 이런 우리의 호흡은 적어도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며 배운 것, 익사하며 배운 것이 우리의 호흡이 된다고 말합니다. 네. 저희 방송 이렇게 고급집니다. 네. 근데 익사하며 배운 것,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며 배운 것이 우리의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곱씹게 돼요. 아, 이게 정말 대단히 결연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네. 맞아. 얘기를 좀 이어주시죠. 네네. 그 계속 이게 되게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막 절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그걸 되게 부드럽게 사실 말씀하셨죠.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바다에 가라앉은 그 노예 무역선에서 죽임을 그 안에서 당하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 바다에 자살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뛰어들어서. 그래서 그런 노예의 호흡이 바다 아래에서 가라앉았던 그 호흡이 우리의 호흡으로 되기도 하고 사냥당한 고래의 호흡이 그래서 바다 안에 가라앉은 그 호흡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그 지정성별 여성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단어를 썼는데 저자가 이제 해양 포유류에 대해서 암컷, 수컷이라는 성별을 표현을 안 합니다. 책에서. 그러면서 그 성별 자체가 인간에 의한 성별 지정이기 때문에 그 지정성별 여성, 지정성별 남성 이런 표현을 여기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그 책에 나오는 해양 포유류 중에 이름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복자나 학살자나 아니면 흔히 발견자 이름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발견당한 건 되게 그것도 폭력적인 표현이죠. 원래 있던 존재한테.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고래나 뭐 해양 포유류들을 그런 이름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학명이나 서식지나 아니면 생태적 특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각하는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자나 학살자의 이름으로 존재를 부르는 것 자체가 되게 식민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그 언어가 갖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버릇처럼 잘못 불려지던 과거의 것들을 사실은 되게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문득문득 따라가기도 하는데요. 그 저자가 갖고 있는 생각도 저희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자가 책에서도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개도 조금 해주시면. 이 책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양 포유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었대요. 저자가 그거를 묶어서 이제 만든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읽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 편지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뭐뭐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명상처럼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명상 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수 인종, 저 개인을 본다면 다수 인종이고 저는 이제 퓨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명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그런 말들이 어떻게 명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그 마지막에 또 익사하지 않기 위한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내용을 낭독하거나 머리로 계속 생각하거나 하면서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익사하지 않기 위해서 힘이 되는 그 문장들, 아름다운 문장을 많이 쓴 것도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책에 행동 지침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나가서 사고 싶으신 분들, 사실 분들은 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명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를 위해서 직접 한 대목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골라온 구절이 있는데 그걸 같이 이제 나누고 마칠게요. 나는 가끔 우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헤쳐나가기로 선택한 우리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매우 뚜렷하게 인지됩니다. 인간 관찰자들은 고추 돌고래를 바다 표범이나 바다 사자, 심지어 펭귄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되는 일보다 함께 지내고 함께 먹이고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곳에 있는 내 무리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매끄러운 이와 매끄럽지 않은 이, 등을 드러내는 당신과 배를 드러내는 당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당신과 깊은 곳에 머무는 당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준 송송이님께 다시 한번 성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